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아니, 말귀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한번 반추해보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우리 간단한 대화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 업체 일 진짜 잘해요. 일 잘하는 거 맞아요? 그 정도는 아니던데.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저는 진짜 잘하는 줄 알았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왜 싸우는 걸까요? 맞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이런 지칭어나 또는 미사여구만 많았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발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형용사, 부사, 대명사 쓰지 마시고요. 명사, 동사, 수사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문법 시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형용사,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와, 저 사람 되게 멋있어. 저 사람 되게 예뻐. 저 사람이 뭐가 예뻐? 저 사람이 뭐가 멋있어? 라고 하는 형용사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이나 업무를 하실 때 그거 좀 잘 부탁드려요. 그거 좀 잘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 못 쓴 보고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안 되고요. 부사는 진짜 너무 굉장히 라는 식의 어떤 미사여구가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이것이 정도부사,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미스를 만들 수 있고요. 대명사, 우리 팀장님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때 그거 그렇게 했던 거 좀 가지고 와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책상에 돌아갔는데 그때 그게 뭐지? 그렇게 했던 게 뭐라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하셨던 경험들 한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랑 일을 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때 그 정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명사, 동사, 수사를 쓰는 겁니다. 명사는 프로젝트 명이나 보고서 명이나 어떤 사업 명 이렇게 이름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알겠지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동사는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행동 방식, 써달라는 건지 보내달라는 건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 명동수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는 바로 숫자입니다. 2019년 하반기 것인지 1월달 첫 번째 주 것인지 이렇게 숫자를 정확히 얘기하시거나 혹은 특히 영업사원이나 마케터 이렇게 숫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성과와 실적, 목표 같은 것들을 수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목표, 형용사, 부사, 대명사로 대충 알아듣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명사, 동사, 수사로 내가 일하기도 편하고 상대방이 일하기도 편해서 빠르게 퇴근하실 수 있는 그 비법 명동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용사, 부사, 대명사를 쓰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형용사, 부사, 대명사도 분명히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언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언어의 차이가 동양 언어와 서양 언어로 좀 나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맥락의 중요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맥락의 중요도는 고맥락, 즉 맥락이 중요한 사회와 저맥락, 맥락이 좀 덜 중요한 사회로 나뉩니다. 고맥락 사회는 동양 문화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나이를 물어보는 게 조금 무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말은 언니, 오빠, 형, 동생처럼 삼촌, 누나, 이모, 고모처럼 이런 호칭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이게 칭찬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보다는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고맥락 사회에서는 핵심 파악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말을 대충대충 해도 듣는 사람이 정확 파악을 툭툭 해서 눈치 빠르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완곡한 표현을 지향하게 되고 또 반대로 다시 물어보는 거. 금방 말씀하셨던 거 무슨 뜻이죠? 라고 하는 것은 야, 너가 못 알아들어놓고 왜 다시 물어봐? 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맥락 사회는요, 실존주의, 즉 개개인의 어떤 실체가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보다는 하나하나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한 사회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완곡한 것보다는 스트레이트로 들이대는 게 좀 더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회사 생활을 할 때 글로벌 기업에서 동양과 서양인이 같이 모여 있으면 서양인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 핵심 파악은 말하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하는 저맥락 사회에서 파생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고맥락 사회는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나고 자라온 환경이 비교적 맥락이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 간에 형용사, 부사, 대명사 그리고 대충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팀장님이나 상사, 선배들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확히 명사와 동사, 수사를 써서 듣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결국엔 내가 일하기 편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